한 가지 확실한 거는 선행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선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훑어보는 선행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독이에요. 그건 진짜 최악이에요. 지금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뒤에 있는 애 중에서 하나가 훑는 선행하고 있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걔는 예상컨대 대학교 갈 생각 있으면 사수해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주가 아니라 욕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기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잘 받아들이시는 거 필요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상관관계를 진행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서 한 가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게 뭐냐면, 개념 한 통에 있는 102페이지 내용이에요. 뭐냐면, 별량이 예를 들어 x1, x2, x3, x4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별량에 따른 평균을 보통 일반적으로 m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보다는 나중에는 제가 뭘 많이 쓴다 그랬죠? 뭘 제일 많이 쓴다고? 표준편차 제일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분산, 중학교 때까지는 분산이 주로 나온다고 했죠? 분산과 표준편차라고 한다면 표준편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V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분산은 V 제곱을 쓰는 편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거, 그러니까 확인해보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를 4로 나누면 얘가 평균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를 기억한 상태로, 자, 뭔가 좀 이렇게 조작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모든 별량에다가 이 모든 별량에다 똑같이 A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숫자를 뭐 3을 곱한다 라는 식으로. 그러면 AX1, AX2, AX3, AX4에 대해서 AX1 더하기 AX2 더하기 AX2 더하기 AX3 X3 더하기 AX4 라고 하는 애를 4로 나눠주면 뭐가 될까요? 결국엔 평균 곱하기 A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바뀔까요? 분산이라고 하는 건 뭐지?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분산은 x1-m의 제곱 더하기 x2-m의 제곱 더하기 x 편차의 제곱이잖아요. 편차 제곱 의 평균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평균이 A로 바뀌었으니까 똑같이 AX1-AM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얘랑 다 A배가 얘도 A배, 여기도 A배, 얘도 A배, 여기도 A배. 아우 쓰기 싫어. 자, 하나만 더. AX4 본심이 자꾸 나와. 얘를 4로 나온다는 건 우리 인수를 뽑아내는 느낌으로다가 A로 꺼냈을 때 괄호 밖으로 나오게 되면 제곱이 붙어서 얘는 뭐가 돼요? A 제곱 V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곱이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죠? 괄호 안에서 A가 하나 나오니까 제곱하면 두 개가 나오겠죠? 여기서도 두 개, 여기서도 두 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절대값이 붙으면 되겠죠. 그럼 더한 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더해준다라고 하면 x1에다가 똑같이 b만큼 더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x1 더하기 b, x2 더하기 b 이렇게
x3 더하기 b, x4 더하기 b 라고 하는 애에 대하여 4로 나누면 m 더하기 b가 나올 거예요. 그죠? m분의 x1, x2, x3, x4 m이라고 했고 4분의 그 다음에 b가 4개를 4로 나눴으니까 b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무슨 식이 나와? 이거 하나만 보여줄게. 뭐야? 별량 x1 플러스 m에서 평균 m 더하기 b에서 m 더하기 b라는 값을 빼면 결국에 뭐가 남아요? 뭐랑 똑같아져? x1 마이너스 m이랑 똑같아지죠? 요 위에 상단의 식이랑 편차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요. 무슨 말이야? 자, 전체적으로 1, 2, 3, 4, 5랑 6, 7, 8, 9, 10이랑 평균에 대한 편차의 차이가 나요? 아니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봐봐. 1, 2, 3, 4, 5라고 하는 그 값에 평균은 3이 될 거고 편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똑같이 5를 더해서 6, 7, 8, 9, 1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있다 라고 한다면 평균은 바뀌어 8로. 근데 평균에 대한 편차를 구해보면 어떻게 돼? 동일하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는 거. 편차가 달라졌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편차가 똑같다라는 거는 그러면 분산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럼 표준 편차도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즉, 더해주거나 빼주는 걸로는 평균은 영향을 받지만 분산과 표준 편차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바뀌어. 만약에 얘를 옆으로 엄마나 깜짝이야. 옆으로 가서 2, 4, 6, 80으로 바꿨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평균도 당연히 2배가 되는 게 맞거든? 2배가 되는 게 맞는데 편차도 어떻게 바뀌어? 편차도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라고 해서 편차도 2배로 바뀌는 거야. 그치? 편차가 바뀌었으면 분산도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표준 편차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량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별량이 전체적으로 글씨 좀 작게 써야겠다. 전체적으로 ax1 더하기 b, ax2 더하기 b. 글씨 봐봐. 나 이래서 펜을 안 쓰는 것도 있는데. ax3 더하기 b, ax4 더하기 b 형태로 별량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몇 배, 그리고 동일한 숫자를 더하거나 뺐을 때 평균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고. 어떻게 바뀐다고? 똑같이 am 더하기 b로 바뀌어. 근데 분산은 더하거나 빼는 거에는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뭐가 된다고? a제곱 v가 돼요. v제곱. 그럼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 그러니까 뭘 해주면 돼? 절대값 v가 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십시오. 별량이 변하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변하는데, 그치? 뒤에 더하는 걸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분산 V가 아니라 S라고 쓰는군요. 죄송합니다. S로 바꿀게. S로 바꾸고. 헷갈릴까봐. S제곱. 절대값 A. S. 이렇게 확인하실게요. 이 정도로 가겠습니다. 이게 다고요. 스킬이 있어요. 분산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킬.
내신 대비 되면 3학년 2학기 때쯤에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킬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선택 과목에 있는 확률과 통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건 스킬이라기보다 그때는 그렇게 계산을 안 하면 계산이 안 나. 계산값을 못 구하기가 개빡세지거나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내신 대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6-1번. 이그샘플 36-1번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평균이 6일 때 바뀐 평균은 몇 장? 15가 되는 거 바로 확인할 가능하시죠? 그죠? 똑같이 2배 하고 3 더해주면 된다. 그럼 예제 45명의 수행평가 성적의 평균을 M, 표준편차 S라 할 때 각 학생의 점수를 모두 7점씩 높였어. 자, 더해졌어. 평균은 바뀌어. 근데 표준편차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M 플러스 7 그리고 S라고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면서 상관관계로 넘어갈게요. 상관관계 같은 경우에는 언제 6차인가 5차 굉장히 옛날에 있다가 빠졌다가 한참 한 15년 정도 빠져 있다가 이번에 2015 개정이 되면서 다시 복귀한 단원이에요. 근데 그때는 조금 복잡한 몇 가지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복잡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싹 다 빠지고 뭐만 되게 간단한 내용들,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 표를 해석하는 그 자료를 해석하는 그런 최소한의 정도들만 남아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별량을 2개를 조사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조사하는 거야. 야, 네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냐? 키라는 별량과 몸무게라는 별량. 아니면 또 이런 거. 너 영어 수학 점수가 어떻게 돼? 영어라는 별량, 영어 점수라는 별량, 수학 점수라는 별량. 그치? 그다음 아니면 뭐 너 발 사이즈랑 키, 아니면 뭐 허리둘레랑 몸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 그냥 막 조사를 하는 거야. 아마 시력이랑 뭐 이런 걸로 조사를 해도 되고 숫자랑 관련된 것들은 다 조사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상관관계예요. 그 상관관계에서 그렇게 어떠한 한 자료에 대한 두 별량을 순서쌍으로 나타냈을 때 으로 나타내서 얘를 좌표 표면에 찍은 거 으로 나타내요. 좌표 표면에 그린 거, 나타낸 것.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가 산점도라고 합니다. 산, 흩어져 있다. 점이 흩어져 있는 그림. 밑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A 학생이 150cm, 45kg, 165, 50 요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네, 찍으시면 돼요. 지금 그냥 바로 37-1번 한번 해보실래요? 위에 표를 산점도로 나타내 보세요. 1, 2, 3, 4, 5, 7 보통은 자료의 값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1사분면만 사용합니다. 음의 값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자, 이 밑에가 홈런이라고 하고
홈런이라는 축과 도루라는 축에 대해서 이제 뭐 1,7 점을 찍어 보시는 겁니다. 4,4, 4,4. 그 다음에 0,7, 0,7.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5,0, 7,2, 2,4, 3,3, 5,2, 3,4 요렇게 찍어보셨나요? 이때 보통 이걸 산점도를 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뭘 보는 거냐면 도루와 홈런의 개수가 같은 거를 구하여라. 그럼 같은 선을 그어보시는 거예요. 도루가 1개일 때 홈런이 1개인 요 선을 그냥 쭉 그어봅니다. 쭉 그었을 때 그 위에 있는 점을 세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가끔 거제 같은 내신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여기가 시작을 이런 식으로 바꿔요. 무슨 말이냐면 중간 생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랑 시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서로 같은 표시가 아닌 진짜 정말 치사한 문제라서 그런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찾으셔야 합니다. 자, 홈런을 4개 이상 친 선수의 수. 홈런을 4개 이상이라고 하는 건 홈런을 4개 이상, 그럼 여기 요 선을 그어요. 요 선을 그어서 여기 이쪽을 세주시면 되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 홈런의 개수보다 도루 개수가 더 많은 선수의 수를 구하여라. 많다라고 하는 건 그럼 어디야? 같다라고 하는 것보다 도루가 많다. 그럼 요 왼쪽, 요 위쪽에 있는 애들을 세주시면 됩니다. 어디? 얼마만큼? 5개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세시면 돼요. 가이드라인처럼 그냥 선을 주로 그어서 그걸로 확인합니다. 선 긋는 방법은 저 위에 산점도에서의 자료 비교라고 나와 있는 거에 힌트가 있습니다. 굳이 그거까지. 네. 그러면 예제 37번 딱 보세요. 과학 성적보다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요? 과학 성적 보다예요. 보다 수학 성적 2. 뭐부터 하라고? 가이드라인부터 그려보셨어요? 대각선 가이드라인 잡아서 쭉 그려보시고 그렇게 해서 수학 성적이 더 좋은 애들 요렇게 그어서 수학 성적이 더 좋은 애들을 한번 보시면 돼요. 이쪽을 세시면 되죠. 이쪽 몇 명입니까? 6명. 1번 네 6명. 그럼 두 번째, 두 과목 중 적어도 한 과목의 성적이 80점 이상. 그럼 뭐야? 이번엔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할까? 아니야. 적어도 하나가 8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요 80점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요 라인. 그 다음에 또 80점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요 라인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80이랑 80이라는 선을 그어놓고 지금 보라색 보이세요? 이런 80점 이상인 라인을 그어놓고 이 구간을 세시면 돼요. 이 부분. 자, 80점 가이드라인 잡아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 35%. 20분의 7 곱하기 100 하면 35%. 자, 수학 성적이 90점 이상인 학생들만 봐봐. 누구? 과학 점수 몇 점? 70, 90, 100, 100이죠. 70, 90, 100, 100. 누구? 이거 지금 내가 본 건 뭐야? 과학 점수만 따로 적은 거야. 그지?
수학 점수 90점 이상인 애들의 과학 점수만 적어서 얘를 가지고 평균 구하시면 되니까 네, 90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상관관계 어때? 산점도는 요게 답니다. 어때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할게요. 요 쉬는 시간 제가 조금만 잡아볼게요. 그렇게 많이 잡아먹진 않을 겁니다. 제가 아까 딴소리를 조금 하느라고 이렇게 산점도가 하나 찍혀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자료 조사한 개수가 많아지다 보면 그 점들을 막 열심히 찍어보다 보면 그 점들끼리의 그 두 별량 사이에 관계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상관관계라고 하는데요. 그 상관관계라고 하는 애가 예를 들어 양의 상관관계 또는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래프를 확인했더니 만약에 A가 증가하는데 B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 이걸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그러면 증가라고 하는 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증가 어디로 가요? 요 대각선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그림 그려진다? 요래 그렸을 때 주로 으악! 아이 다 갖다 버렸네. 두꺼운 얇은 거. 주로 이런 경향을 보여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것들도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고 얘 말고 더 넓직하게 얘 요런 경향을 그리는 경향도 있어요. 좀 더 넓게 이렇게. 그럼 얘랑의 차이는 뭘까라고 하면 진짜 용어예요. 안 웃겨요. 진지해요. 얘를 얇으면 얇을수록 강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고요.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약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그럼 거꾸로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라는 거는 뭐라고? A라는 애가 증가할수록 B라는 애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그런 거는 그래프로 상으로 어떻게 본다고?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는 이쪽으로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걸 하시면 되죠. 그럼 약한 양의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향을 띨까? 여기서 좀 더 라운드하게 이렇게 이런 모양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시력이랑 몸무게, 시력이랑 키 이런 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그럼 상관관계가 아무 관계 아닌 거는 세 가지 그림의 유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몰려있는 경우도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또는 반대로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 더. 그냥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경우에도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여기서 상관관계라고 하는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생각해봐. 진짜 재밌는 건데요. 두 개의 상관관계를 그려서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하고, 자, 여기서 여기를
y, z라고 할 때 똑같이 x랑 y랑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y랑 z랑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질문. x랑 z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해. y가 증가하면 z도 증가해. 그럼 x가 증가하면 z가 증가해? 맞아, 틀려? 낚이지 마세요. 몰라요. 이거 틀린 겁니다. 이게 되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봐.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나요. 온도가 올라가면 물놀이 사고 건수가 늘어나요. 그럼 아이스크림을 많이 팔수록 물놀이 사고 건수가 늘어나요? 그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인 건 뭐라고? 중요한 건 뭐라고? 요 하나의 표에서만 확인합니다. 하나의 표에서만 확인하고 얘네 둘 사이에서 유추해서 새로운 관계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따로 조사를 다시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끝났습니다. 끝. 진짜 끝. 110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